studying at Mumu Academy for 4 years. I got scholarship by Broomsgrove International School, Thailand, and I studied English and many subjects in Broomsgrove School, Thailand. And if you're worrying that there is foreigner friends and foreigner teachers, don't worry and don't be afraid. If you come to this school, you will experience lots of festivals or subjects that you didn't experience in Korea. You will see that you improved English skills a lot. So now I'm the student of Cheongsim International School. So you will see that you improved English skill a lot. So thank you. Bye. 유빈이는 2학년 초반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무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의 정말 4년 동안 거의 모든 단계를 매일매일 학습하면서 거의 다독 단계까지 거의 다독 1단계 한 3세트, 4세트 정도까지는. 유빈이는 정말 무무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영어 원서책을 조금씩 꾸준히 읽도록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보통 엄마들이 한글을 아이들이 띄면 보통 책을 많이 읽혀주잖아요. 그 한글 배우는 원리와 비슷해요. 유빈이는 제가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계를 뭐 문법 단계, 뭐 회화 단계 계속 거치면서 거기에 맞는 단계를 책을 구해줘서 집에서 틈틈이 많이 읽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무무에 배운 것을 단어나 어휘가 계속 반복되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에 대한 더 가까워지면서 쉽게 계속 자기가 이제 뭔가 그 영역이 좀 확대되는 느낌이 많이 받았죠. 유빈이는 브롬스그룹 가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장학생 무무에서 시행하는 제 2회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게 됐는데 정말 유빈이한테 정말 엄청난 기회였죠. 유빈이한테는. 선생님의 권유로 나가게 됐어요. 무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은 레벨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유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태국 브롬스그룹 한번 장학생에 신청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많은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 쓸 때 사실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거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 걸 자세히 적어 넣어서 했던 거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브롬스그룹 교장 선생님이랑 2대1로 면담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되게 잘해주셨고 면담에서 이제 두려운 것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빈이가 방학 때마다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발전한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 발전 속도가 빠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빈이가 여기서 탄탄한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탄탄하게 밟아온 그 무무 시스템을 잘 밟았기 때문에 유빈이가 거기 가서 또 그 초보자로서가 아닌 바로 수업에 들어가서 에세이도 쓰고 선생님하고 토킹도 되면서 선생님이 일주일 수업을 딱 해보더만 유빈이를 다 거의 상급반으로 올려줬거든요. 일단은 6시, 거기는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밥 먹고 저만의 공부를 따로 해요. 저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책을 읽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2시까지 4교시를 해요. 1, 2, 3, 4교시를 한 다음에 3시까지 또 이제 5, 6교시를 마치고 이제 액티비티라는 방과후 활동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활동도 되게 다양하고 재밌어요. 뭐가 있어요? 테니스도 있고 탁구도 있고 미술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태권도 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잉글리시 폴리시라고 영어 이제 하루 동안 영어를 계속 써야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규칙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제가 한국인이고 영어를 계속 쓸 수 없는 터라 외국인과 소통하는데 말문이 막히고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도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옆에서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친구들도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생활 영어를 많이 쓰는데도 친구들 때문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5시나 뭐 학교 가기 전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유일하게 공부하는 게 유빈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외국 아이들 도서관에 가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뜻하지 않게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유빈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기 전에 와서 밥을 먹고 또 학교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쪽 대원하고 정의사님이랑 담임선생님이 유빈이를 불러서 상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이게 매번 단어 시험이나 주중에 단어 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유빈이가 뭐 한두 개 틀 정도로 거의 막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시험은 성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유빈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또 틀렸는데 보통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한 4, 50점밖에 안 된대요. 평균이.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유빈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점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너무 틀린 거야, 아이들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니까 자기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니까 태국 브룸스 그룹으로 유학 생활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실 수 없어서 일단 유학 생활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고 부모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플랜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시설도 좋고 거기서 공부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맘 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를 많이 하다 온 것 같아요. 유빈이가 이제 그 브룸스 그룹 국제학교를 장학생 선발대회에서 갔다 오면서 성격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거기 국제학교에서 그 다양한 뭐 영역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전 세계로 온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저희 여기 문무 선생님들도 딱 와서 본 후에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정말 활달하고 거기에서 정말 좀 막 성격이 좀 리더십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에서도 배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유빈이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뭐 학원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 엄마한테 그 공부를 배운다든지 뭐 그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태국에 가니까 혼자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저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던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화 부분이 좀 보강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심화형 문제집을 푼다든가 아니면 영어 부분에서는 저는 어휘가 좋은데 단어나 문법 같은 게 부족해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단어씩 외워서 이제 일주일 동안 70단어를 외우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시험이 너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유빈이한테 물어볼 때 그 단어 공부하는 비법이 뭐냐고. 또 일주일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100개 이상씩 시험을 보는데 너 왜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잘 나올 그 비법이 뭐냐고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유빈이가 선생님 그거를 왜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이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놀다가 토요일날 벼락치기를 한다는 거야. 벼락치기 하니까 사실은 공부해도 나중에 남지가 않죠. 근데 유빈이는 그 얘기를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100개니까 자기가 월화수목금까지 하면 이게 25개씩 딱 나눴대. 그거를 20개씩. 그러면 월화수목금에 하루에 20개씩만 천천히 한대요. 오늘 20개씩, 오늘은 20개, 오늘 20개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 20개를 하고 토요일에는 자기는 그걸 넘겨가면서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시험 보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데 애들이 왜 답답하게 한꺼번에 그거를 외우려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유빈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자기가 매일매일 할 것을 양을 정해놓고 이게 무무식으로 공부하듯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단어 조금, 뭐 책도 읽고, 뭐 그날 배운 학습도 다시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하지 않게 그냥 꾸준히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빈이가 차곡차곡 쌓여서 많은 도움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태국 브룸스그룹 학교에 있었고 그걸 태국 브룸스그룹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청심국제중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1차 평가랑 2차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태국에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부담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건데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1차 평가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가 태국 브룸스쿨 장학생 선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를 한번 쓰게 되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1차 평가에 합격을 하게 돼서 그다음에 2차 평가에서 면접을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소개서에 있는 제가 썼던 말들을 거기 면접관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신병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이의 능력껏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것도 컸어요. 이제 거기는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과정과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저도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얘가 정말 어느 정도 정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저도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준비하고 그런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게 없어요. 단지 유빈이를 도서관에 데려다 주는 거.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데려다 주고 점심때 가서 제가 같이 밥을 도서관 식당에서 밥을 먹어주고 그리고 저는 다시 오고 제 일을 하러 걔는 이제 거기 나름대로 한 6시까지 자기가 또 거기서 자료를 찾아보고 자기가 결국은 제가 보니까 다른 부모님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이 역량이더라고 보니까 아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옆에서 키워줘야지 제가 아무리 제시해주고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유빈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덩그란 도서관에 몇 명 안 되는 아이 정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게 막 큰 뭐 면접 시험을 대비해서 학원을 다니고 막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뭐 서울에 있는 뭐 대치동에 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유빈은 정말 진짜 순수하게 이천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자기가 순수한 책을 찾아가면서 자기 뭐 어떤 식으로 자기 꿈을 뭐 설계하겠다. 그리고 자기 진로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일단 다양한 영역으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유빈이가 이제 도서관에서 유빈이 도서관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뭐 자료도 없고 학원도 없고 되게 그 무무 학습을 할 때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잖아요. 1차 학습, 2차 학습, 3차 학습. 그걸 하면서 되게 체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면서 선생님이 1대1로 검사도 해주시고 첨삭도 해주시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다독 단계까지 하면서 스스로 자꾸 리딩도 하고 스피킹도 연습하게 하고 뭐 에세이 정도는 뭐 그 정도니까 충분히 뭐 원서 읽고 쓰고 뭐 다독 단계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원어민처럼 뭐 문법적으로 다양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 학년 이상의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충분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보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다양한 영역의 책을 또 한국 배경 지식도 중요하니까 한국으로 된 배경 지식도 많이 있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빈이한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빈이가 사고력도 키우고 뭐 하고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일단은 청심 들어간 것도 전 다른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책이었다고. 책에 모든 정답이 있다. 이게 자기가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열심히 학습해서 그거를 책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자기 걸로 만들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공부. 거긴 다양한 책이 많아요. 사회 쪽에 관한 것도 있고 역사 쪽에 관한 것도 있고 이야기 책들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제가 다독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다독에서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의 내용에 대한 그 질문들도 나와 있어요. 그걸 해석하면서 독해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세계의 문화, 종교, 뭐 사회, 정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가 됐던 것 같아요. 무문은 이렇게 학습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 차시 한 차시 할 때마다 한 차시에서는 뭐 단어를 공부할 수 있고 한 차시에서는 문법을 공부할 수 있고 한 차시에서는 읽고 독해하는 능력을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을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테이프로 책을 읽은 다음에 그걸 그냥 독해하는 식으로 했는데 무무에서는 그 독해를 먼저 하기 전에 단어나 기초학습들을 탄탄히 잡아놓고 그 다음에 독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나 뭐 라이팅 노트를 해서 그걸 다시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리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할 때는 선생님한테 검사를 못 받고 이제 저 혼자 이제 공부한 것에 만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차씩 학습할 때마다 이제 바로 된 거 잡아주시고 그리고 틀린 거는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맞는 거는 칭찬해 주시고 하니까 좀 더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재는 다독인데 예를 들어서 계속 문법만 계속 하고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독할 때는 이야기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하니까 새로운 상식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어렸을 때는 그게 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으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같은 복적어, 보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딱딱 나누면서 이제 순차 해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 할 때 많이 도움을 줬어요.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가림판 학습법이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BDSD 수업을 할 때 단어 외우는 학습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1,000개? 100개 정도 외워야 되는 단어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외워야 하려면 이제 몇 개 나눠서 하루에 그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외워야 되니까 무무에서 했던 가림판 학습법이 생각나서 이제 스스로 공부할 때 단어나 문장을 가릴 때 맨날 항상 가림판 학습법을 사용해요. 청심증을 가정을 거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본인의 이제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일단 의지가 중요하고
또 목표식도 반드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는 목표식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문무의 학습을 보면 매일매일 아이들이 그 학습 목표량이 있잖아요. 40일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목표식이 반드시 있는 아이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무무는 제가 청심국제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무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영어도 많이 배우고 독학도 해보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었었는데 정말 저한테 홈스쿨브 장학생 선발이라는 큰 기회가 찾아와서 제가 태국에 가서 열심히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제가 좋은 결과로 청심국제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꿈은 외교관이. 네. 왜요? 외교관은 다른 나라와 외교 교섭도 하고 자국민을 위해 보호하는 일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세계에서 여러 문화와 역사를 많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책이.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건데 제 꿈이 외교관이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분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이래서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도 큰 인물이 되셨구나라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외교관의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 한번 힘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외교관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중1이 되는데 일단은 친구를 먼저 사귄 다음에 이제 공부에 전념할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는 80점을 목표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외국어 과목들도 독학해 볼 생각이에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거기 청신국제중 들어가면 이렇게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일본어 이렇게 제2외국어는 한 개씩 하게 되어 있고 악기도 하나씩은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배우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